안녕하세요. AI를 어렵지 않게 일상과 업무에 바로 쓸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20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AI를 꾸준히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AI로 글쓰기, 메일 작성, 엑셀 업무 줄이기, 발표 자료 구성, 회의 준비, 영어 공부, 여행 계획, 쇼츠 기획, 루틴 만들기까지 다양한 활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AI 활용법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꾸준히 쓰는 것입니다. AI는 한번 써보고 끝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신기해서 몇 번 사용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색창을 먼저 열고 문서를 혼자 처음부터 쓰고 메일 문장을 혼자 고민하고 아이디어가 막히면 그냥 멈추는 식입니다. 하지만 AI를 꾸준히 쓰는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완벽한 질문을 하려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멋진 프롬프트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막힌 상황을 말합니다. 이메일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해줘. 이 회의 전에 어떤 질문을 준비하면 좋을까? 이 아이디어를 영상 주제로 바꿔줘. 이렇게 작게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물어보는 것입니다. AI는 한 번에 완벽한 답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답변을 보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해줘. 더 짧게 줄여줘. 직장인 말투로 바꿔줘. 초보자도 이해하게 다시 써줘. 이렇게 다시 요청하면 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반복되는 일에 AI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AI를 꾸준히 쓰는 사람들은 매번 새로운 일에만 AI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주 반복되는 일에 AI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쓰는 주간 보고서, 반복되는 업무 메일, 회의록 정리, 자료 요약, 하루 계획 정리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일은 한 번만 줄여도 편하지만 반복될수록 효과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매주 보고서를 쓴다면 AI에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매주 사용할 주간 업무 보고서 템플릿을 만들어줘. 진행 내용, 이슈, 다음 계획, 요청 사항으로 나눠줘.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두면 다음부터는 빈 문서를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AI에게 답만 요구하지 않고 정리도 맡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AI에게 정답을 알려줘라고만 묻습니다. 하지만 AI를 잘 쓰는 사람들은 AI를 생각 정리 도구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내 생각을 정리해줘. 장단점으로 나눠줘. 우선순위를 정해줘. 체크리스트로 바꿔줘. 보고용 문장으로 다듬어줘. 이렇게 요청합니다. AI는 정답을 맞히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흩어진 생각을 보기 좋게 정리해주는 도구로도 매우 유용합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답변을 그대로 믿지 않고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AI를 꾸준히 쓰는 사람들은 AI를 무조건 신뢰하지 않습니다. AI가 준 답변을 초안으로 활용하고 중요한 부분은 직접 확인합니다. 특히 숫자, 최신 정보, 법률, 의학, 투자, 회사 내부 자료처럼 정확성이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검토합니다. AI에게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답변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표시해줘. 틀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알려줘. 출처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AI를 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은 자기 방식으로 저장해둔다는 것입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들은 매번 처음부터 질문하지 않습니다. 자주 쓰는 질문을 저장해둡니다. 예를 들어 메일 작성용 질문, 회의록 정리용 질문, 요약용 질문, 유튜브 대본 작성용 질문, 하루 계획 정리용 질문을 자기만의 문장으로 만들어둡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상사에게 보고할 수 있게 핵심만 5줄로 요약하고 리스크와 요청 사항을 따로 정리해줘. 또는 아래 주제로 유튜브 제목 후보 5개, 설명란, 3분 대본을 만들어줘.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자연스러운 말투로 작성해줘. 이렇게 자주 쓰는 질문을 저장해두면 AI 사용이 훨씬 쉬워집니다. 여섯 번째 공통점은 작게 자주 쓴다는 것입니다. AI를 꾸준히 쓰려면 거창한 일을 맡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한 번만 써도 충분합니다. 매일 문장 하나 고치기, 오늘 할 일 3개 정리하기, 회의 질문 5개 만들기, 긴 글을 5줄로 요약하기, 아이디어 10개 뽑기. 이런 작은 사용이 쌓이면 AI가 점점 더 익숙한 도구가 됩니다. 처음부터
AI로 내 업무를 완전히 자동화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대신 오늘 한 가지 일만 AI에게 물어보자 라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공통점은 AI를 내 판단을 돕는 도구로 본다는 것입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은 AI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지 않습니다. AI에게 선택지를 넓혀달라고 하고 장단점을 정리해달라고 하고 주의할 점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판단은 사람이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선택의 장단점을 정리해줘. 반대 의견도 알려줘. 내가 놓칠 수 있는 리스크를 알려줘. 라고 물어본 뒤 최종 결정은 내 상황에 맞게 합니다. AI는 대신 살아주는 도구가 아니라 더 잘 생각하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정리하면 AI를 꾸준히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렵지 않습니다. 완벽한 질문을 기다리지 않고 반복되는 일에 AI를 붙이고 답변을 초안으로 활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검증하고 자주 쓰는 질문을 저장해두고 찾게 자주 사용합니다. AI를 습관처럼 쓰고 싶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중 AI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일 하나만 골라줘. 그리고 그 일에 대해 AI에게 짧게 물어보세요. 매일 한 줄, 요약 한 문단, 질문 리스트 하나라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은 특별한 기술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찾게 자주 묻고 다시 고치고 자기 일상과 업무에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AI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쓰는 사람에게는 생각을 정리하고 시간을 아끼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AI를 일상과 업무에 쉽게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바로 쓸 수 있는 AI 활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